잠들기 전 불을 끄고 막 누웠을 때입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엄마는 안 죽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떤 분은 살짝 웃으며 엄마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답합니다. 어떤 분은 당황해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라고 되묻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가슴이 미어져서 그냥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묻고 그 다음 날 또 묻습니다. 엄마 늙으면 죽어? 아빠 차 사고 안 나? 할머니. 언제 죽어? 부모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디서 무서운 영상을 봤나?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건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분리불안, 정서불안정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나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런데 이 질문,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 불안의 증세도 아닙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인지 능력이 자라났다는 도약의 신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 4세에서 8세 사이에 한 번씩 통과하는 발달의 관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잘못 대응하면 아이의 성장 신호를 불안 증세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에 빠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입을 다물어 버려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4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이 시기 아이들이 갑자기 죽음을 묻는지. 둘째, 부모가 무심코 하는 답변이 왜 역효과를 내는지. 셋째,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아이가 진짜 안심하는지. 넷째,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때 점검할 게 뭔지. 여기는 아내마 아빠 내 마음 알아?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아동심리학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 그 질문이 또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손에 잡힐 겁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보죠. 왜 하필 4살, 5살 즈음에 갑자기 죽음을 묻기 시작할까요? 3살 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죠. 제가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배운 게 아닙니다. 자라난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마법적 사고에서 인과 추론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마법처럼 작동했어요. 엄마는 그냥 항상 거기 있는 사람.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도 흐릿하고 사라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죠. 그러다가 4살 즈음이 되면 머릿속에 새로운 회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 추론.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한다는 시간 인식. 이때 아이는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사람도 변하네? 할아버지는 늙으셨고, 강아지는 죽어서 안 보이고, 그러면 엄마도 언젠가는? 이게 인지 발달이 도약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그 전까지 아이의 머릿속은 사진 한 장만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에 뇌과학을 살짝 얹어보면 더 분명해져요. 이 시기 아이의 편도체, 그러니까 위협을 감지하는 알람 회로는 이미 거의 다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람을 진정시키는 전전두엽은 아직 한참 미숙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새롭게 알게 된 무서운 사실을 느끼긴 하는데 스스로 진정시킬 도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람은 켜졌는데 끌 줄을 모르는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죽음인지를 연구한 헝가리의 한 심리학자가 1940년대에 발견한 게 있어요. 5살 전후의 아이는 죽음을 잠자는 것이나 어디 멀리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해요. 7살이 지나면서 비로소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같은 엄마 안 죽어?
라는 질문도 5살 아이와 7살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마법적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안 죽지? 라고 묻는 건 사실은 엄마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일종의 주문에 가까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묻는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는 안전을 확인하는 의식인 거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저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식탁에서 5살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안 죽어? 부모가 답합니다. 에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무서운 말을 배웠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떠올린 이 무서운 생각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나쁜 거구나.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자라난 인지를 다시 닫아둘 수가 없어요. 한번 알아버린 건 못 모르게 되거든요. 둘째, 답을 못 받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묻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묻기 시작해요. 또 하나 흔한 실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안심시키는 겁니다. 엄마 절대 안 죽어. 걱정 마. 이게 부모 마음에는 가장 따뜻한 답처럼 느껴지는데 의외로 효과가 약해요. 5살, 6살 아이도 이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강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늙어가고 그림책에서도 누군가는 죽었어요. 거짓말로 막으면 그 순간엔 통하지만 다음에 또 묻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짧고 솔직하고 안심되는 한 문장으로 답해주는 것. 이런 식이에요.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아주 많이 늙어서 내가 어른이 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그런 일이 와. 지금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야. 거짓말이 아니다. 시한적으로 아주 멀다고 안심시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이의 질문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손잡이를 찾는 것과 같아요. 손잡이가 가짜라는 걸 알면 더 불안해집니다. 진짜 손잡이를 잡혀줘야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죠. 장면을 하나 그려볼까요? 어린이집을 가는 차 안. 5살 아이가 뒷자리에서 묻습니다. 엄마, 차 사고 나면 죽어? 이때 답할 수 있어요. 엄마는 운전할 때 아주 조심해. 그리고 너랑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는 뭐 먹고 싶어? 마지막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질문 하나를 살짝 얹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질문에 답한 뒤에 일상의 가벼운 화제로 데려오는 동작이 그 자체로 안심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이 단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답해줬는데도 다음 날 또 묻는다면? 그 다음 날도요. 이게 부모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분명히 잘 답해줬어요. 아이도 그때는 끄덕끄덕했고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들기 전 또 그 질문이 옵니다. 엄마 안 죽지? 어제 답해줬는데 왜 또 슬그머니 답답해지죠. 어떤 분은 살짝 짜증도 납니다. 또 그 얘기야?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이의 질문이 사실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묻고 있는 건 엄마가 정말 안 죽나요? 라는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오늘도 엄마는 내 옆에 있나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매일매일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묻는 게 아니라 매일 한번 확인하는 의식이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이걸 발달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의 인지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살 때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우는 그 분리불안이 인지가 자라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머릿속에 깔린 겁니다. 언젠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면화되는 거죠. 비유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아이의 마음에는 GPS 같은 게 있어요. 부모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신호. 아기 때는 눈으로 보고 GPS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론 부족해진 겁니다. 더 멀리, 더 미래까지 GPS를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엄마 지금 옆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내일도? 내년에도? 내가 어른이 돼서도? 이 모든 질문을 안 죽어? 나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기 아이의 질문에는 종종 죄책감의 그림자가 섞여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서 가끔 부모에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엄마 미워 라고 외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법적 사고가 남아있는 시기라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머근 게 혹시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와 다툰 날 더 격렬하게 묻기도 합니다. 엄마 안 죽지? 정말 안 죽지? 진짜 안 죽지? 이 한마디 안에 사실은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 그래서 엄마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5살, 6살 아이는 이걸 말로 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그냥 답만 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보입니다. 답이 닿아야 할 곳은 머리가 아니라 더 안쪽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신체적 안정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말로 답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이는 지금 인지로 불안을 만들어냈지만 안심은 인지보다 더 깊은 데서 오거든요. 몸으로요. 가장 간단한 건 잠자리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안 죽어? 라고 물을 때 답을 해주면서 동시에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줍니다. 말은 아이의 머리에 닿고 손은 아이의 몸에 닿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일 밤 반복되는 짧은 루틴을 하나 정합니다. 손가락 3번 톡톡. 잘 자, 내일 봐. 사랑해 같은 정해진 한 문장.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이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안전 신호가 됩니다. 며칠은 그래도 묻습니다. 한두 주가 지나면 묻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한 달쯤 지나면 어떤 날은 묻지 않고 그냥 의식만 하고 잠드는 날도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래의 약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굳이 미래를 약속한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의 불안은 미래에 엄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손에 쥐어주면 그 자리가 안심으로 채워집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내일 어린이집 끝나면 같이 놀이터 갈 거야. 이번 주말에 같이 빵집 할 거야. 시간 단위가 너무 멀면 안 돼요. 5살 아이에게 10년 뒤에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와닿지 않습니다. 내일, 이번 주, 다음 달 정도의 손에 잡히는 미래가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약속들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미래에 닿이 됩니다. 엄마는 내일도, 이번 주말도, 다음 달도 나랑 함께 있을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막연한 불안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죽음의 가능성을 거짓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미래의 약속으로 안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이 모였습니다. 짧고 솔직한 답, 신체적 안정감, 그리고 미래의 약속. 이게 따로따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일 때 진짜 변화가 와요. 3가지 방법을 한 장면에서 같이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6살 아이가 잠자리에 누웠다고 해봅시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옵니다. 엄마, 안 죽지? 처음 며칠은 잘 안 될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라 어떤 날은 피곤해서 응, 안 죽어. 자자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매끈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한번 시도해 봅니다. 답을 짧게 줘요. 엄마 아주 오래오래 있을 거야. 내가 다 커서 어른이 되고도 한참 지나야 해.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닻을 던지죠. 내일 아침에 같이 토스트 먹자. 약속. 첫날엔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셋째 날도 또 묻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의 GPS는 매일 신호를 받아야 안정되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일 받는 게 이 시기의 정상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평소처럼 묻습니다. 엄마, 안 죽, 말을 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니, 내일 토스트 같이 먹는 거 맞지? 이게 작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미래의 약속의 자리를 내준 순간이에요. 또 어떤 날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무 맥락도 없이요. 부모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죠. 사실 이건 그동안 묻던 안 죽지의 다른 버전입니다. 같은 마음이 다른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안전을 확인하는 행위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로 옷을 갈아입은 거죠. 아이가 죽음을 묻지 않게 되었다는 게 그 인지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지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손잡이를 찾던 아이가 이제는 그 다리 위를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 게 아니에요. 흔들려도 걸어갈 힘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 길게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주 받는 질문의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애는 벌써 7살이에요. 어릴 때 잘 못 받아줬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먼저 안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죽음 개념의 인식은 보통 7살에서 9살 사이에 한층 더 정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7살 아이는 오히려 더 깊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다만 7살 아이에게는 조금 더 솔직한 답이 가능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그래. 근데 그건 아주 멀리 있는 일이야. 엄마는 너랑 오래오래 함께 할 거야. 우리 다음 주에 캠핑 가기로 한 거 기억하지? 어린 아이보다 시간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도 더 멀리까지 가능합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두 번째,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아이가 죽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됐을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렇게 반응한 건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한두 번의 야단이 아이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동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결정적인 건 반복되는 패턴이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잘못 반응한 날도 다음 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면 충분해요. 오히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번 그 질문이 왔을 때 한번 다르게 답해보세요. 아, 엄마가 전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엄마 다시 생각해봤어. 너 그런 게 궁금했던 거구나. 엄마 오래오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부모가 자기 반응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안정감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꼭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한 달째 매일 같은 질문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변화는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와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답이 너무 길어지진 않았는지. 길수록 안심 효과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이 더 강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아이는 이건 그렇게 길게 설명해야 할 만큼 무서운 일이구나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둘째, 신체적 접촉과 미래의 약속이 같이 가고 있는지. 손 한 번, 약속 한 줄,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또 하나, 한 달 이상 같은 질문이 매일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한 번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불안해하거나 어린이집을 못 갈 정도가 되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모 실패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감이 깊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도 그런다니까 더 걱정돼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시기의 죽음에 대한 인지는 한 장소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 친구의 죽은 햄스터 이야기가 나왔거나 책에서 누가 죽는 장면을 본 순간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죠. 선생님에게는 짧게 공유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는데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시기래요. 거기서도 질문하면 야단치지 마시고 오래오래 있을 거야 정도로 짧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집과 어린이집의 답변이 일관될수록 안심이 빨라져요. 답변의 정확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기까지 길게 들어주셨네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해요. 아이의 엄마 안 죽어? 라는 질문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 질문이 무거워서 부담스럽고 어떤 날은 답하기 지치기도 합니다. 같은 질문이 한 달 내내 돌아오면 부모도 사람이라 한숨이 나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무게는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아이가 부모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을까 봐 매일 묻는 아이는 없어요.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또 오면 짧게 답해주세요. 엄마 오래오래 너랑 있을 거야.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기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또 다른 신호, 갑자기 어둠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마음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시기는 평생 이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길어야 1, 2년이에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이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한번 가슴이 시큰해질 거예요. 그렇게 매일 돌아오던 그 작은 목소리가 어느 날부턴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하는 건 그날 밤. 부모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아닐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잡아준 그 손의 온기, 그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건 정보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궁금한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아네마였습니다.